북한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표지에 탄도미사일 사진을 배거실으면서 김정은의 업적 찬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열차 암살 미수 사건 등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중고교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면서 교과서에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전면 배치하는가 하면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종대 위원. 예. 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전진 배치가 됐고 어떤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김정은 정권이 이제 2011년 말에 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영어 교과서 표지인데. 예. 보면 영어 교과서에 은하 3호라고 추정이 되는 은하라고 그렇죠. 써 있습니다. 예, 이 인공위성을 그림이 들어가 쏘았을 때 그 로켓이죠. 은하라고 바로 이제 쓰여 있고, 즉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이 이제 직접 네. 최고 지도자로 오른 이후에 네. 가장 크게 북한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핵기술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거에서 그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영어 교과서에 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의 충직한 아들딸이 되자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일본의 언론 매체 아시아 프레스가 75종을 모두 분석을 해봤더니 네. 최근에 와서 김정은 우상화하는 작업들이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그렇죠. 그 모습인 것 지금 같아요.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이 그거고요. 네. 어린애들이 지금 바로 비둘기 날리고 있는 앞에서 바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그 바로 위에 김정은 장군의 충직한 아들, 딸들이 우리가 커서 되자 하는 내용을 가장 핵심으로 써놓은 거죠. 그렇군요. 김종동 교수님, 사실 그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난 직후에는 사실은 주민들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또는 주민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이 충성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그때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개편에 신경을 썼던 걸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젊은 사람이 20대 젊은이가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진정한 그런 충성심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과서부터 바꿔서 이렇게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 세대, 자기가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서 네. 자기 세대로서 이제 자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유하는 바로 이제 전위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김정은 찬양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가 이제 2012년도, 2013년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과서의 찬양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영어 교과서인데 네.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처럼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안 가르쳤다면 Let's become true sons of daughters of respected general 김정은 저거는요 영어 외국인 만났을 때 저 한 번도 true sons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respected general 김 이것도 거의 참 어디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네. 진짜 좀 맞지 않는 거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군요. 적어도 뭐 같이 나와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생활 영어를 주고받을 때 하는 얘기를 좀 앞에 써놨었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저런 얘기를 썼다는 게 사실 좀 영어를 과연 가르치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영어를 활용해서 어떤 충성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건지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첫자를 대문자로 쓴 것도 조금 특이한 문장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치는 말을 할 때는 첫자를 이렇게 대문자를 하든가 아하. 그다음에 또 김정은만 글씨가 더 진할 겁니다. 잘 그러네요. 보십시오. 예, 더 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저거는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진합니다. 더 진하고 네. 더 큽니다. 아마 네. 한 포인트 더 클 겁니다. 그걸 그러네요. 여기 그게- 김 할 때 M자가 옆에 선보다 좀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금이라도 글씨를 키워서 폰트를 그 김정은의 이름은 키워서 썼네요. 이렇게 선전선동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세 사람은 글씨 쓸 때 더 진하게 그리고 네. 크게 이제
활자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교과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영어 교과서를 살펴봤는데요. 북한의 교과서, 이게 미술 교과서입니다. 미술 교과서 표지에 보면, 자, 지금 붓글씨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구호를 쓰고 있어요. 원수님 사랑이라고 쓰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써있네요. 예. 서예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네. 핵심 쓰는 그 내용은 여전히 어떤 충성교육을 하는 원수님 사랑으로 되어 있고, 네.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지금 저게 초급 중학이 중학교거든요. 초급? 그리고 고급 네. 중학은 이제 고등학교고. 아하.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학생치고는 너무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북한의 학생들이 네.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네. 저 정도 크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교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역사 교과서 표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두음 법칙이 생략된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이게 고대에 쓰던 창 무늬가 있고요. 창이 있고 만화가 그려졌는데 장군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역사 교과서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어느 시대에 누구를 표현한 건가요? 고구려 시대 네. 개마무사라는 겁니다. 개마무사. 네. 아, 그러니까 개마무사요. 말이 그 철갑으로 접힌 네. 철갑 기병을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철갑으로 무장한 그 고구려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창은요. 네. 그게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건데. 세형 동검. 이게 한반도에 하고 만주에만 있는 독특한 동검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양이 네. 우리가 청동기 문명이 일어난 데를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평양 공정, 평양이 동아시아 문명의 하나의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역사 교과서에는 뭐 어떤 주체 사상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걸 좀 많이 실으려고 했는데 표지에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뭐 본인들의 이제 역사적인 자부심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 후에 이렇게 주민들의 사상과 생각을 길들이기 위한 교과서 개편 작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종대 위원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해 5월에 이제 북한의 노동당 그 대위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폭약을 네. 대학 진학을 아마 실패했던 남성인 것 같아요. 그 폭약을 사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적발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학 진학 실패남. 예. 네. 예.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폭약을 사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그쪽 이제 철길을 지나갈 때 거기에 이제 폭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근데 그 폭약을 물고기를 잡겠다 그러면서 광산 인부들한테 받았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냥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폭약을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광산 노동자한테는 내가 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네. 했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네. 신고가 된 거죠, 이제. 아하. 신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1호 기차가 지나갈 때 이 대학 진학 실패남 이 남성이 김정은의 1호 열차를 노렸었는데 그럼 폭발을 시키는 거는 실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도쿄신문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거가 돼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걸로 이렇게.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좀 신기한 게, 자, 폭약으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폭약을 주는 데가 있나 보죠? 폭약으로 물고기 잡는 게 일반적입니까? 북한에서는? 아니 일반적인 아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네. 저 광산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저를 빼돌린 폭약을 갖고 있으면 걸립니다. 그렇죠. 도검류도 걸리고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데 저걸 가지고 뭐 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왜 네. 군대에서 가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네. 옛날에 그랬다는데 지금 저 북한은 저걸 갖고 암살로 확대 해석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김정은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걸로 몰아쳐갖고 보위부가 어떤 생색을 내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그렇죠. 대학 진학하려다가 실패한 남성이 어떻게 김정은이 그 시간에 지나갈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을까?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다는데, 예. 자, 이 사례 말고요. 다음 사례가 또 있죠? 2011년경에도 네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 바로 이틀 뒤에 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5명가량이 네.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폭파 암살할 사람들 리스트를. 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일 사망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정국이 불안하다는 네. 것을 깨닫고 어떤 목적이었는지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모의를 했다가 네. 그중에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뒤에 뭔가 불안감을 느꼈고 반성을 하면서 부친에게 실토하는 바람에 다 검거가 됐다라는 식의 뉴스를 또 일부러 저것도 만들어내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틀 뒤에 어떻게 김정은을 암살할 거를 그 다음에 5명씩 교도소 출소한 사람들이 모의를 했다가 그걸 또 부친에게 얘기한다는 게 뭔가 네. 저런 시도를 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자, 교도소를 출소한 5명이 어떤 결사대를 결성해서 김정은을 폭파, 암살하겠다 또는 고위 인사들을 암살하겠다 했다가 그중 한 사람, 말이 없는 이 사람이 부친에게 실토를 하면서 다 체포가 됐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군가가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 선전부에서 이 내용을 널리 지금 알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암살될 뻔한 일을 선전부에서 알린다. 뭔가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전부 다 이 두 사건 전부 다 주변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잡혔기 때문에 아. 당신들도 신고를 해라 이런 것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건 다 전부 다 고문에 못 이겨서 아하. 전부 다 조작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 그 다이너마이트로 그 1호 열차를 1호 열차를 폭발하려고 폭발시키려고 했던 것은 그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대학 진학 못한 사람이 네. 다이너마이트를 구입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몰래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공중 화장실 그 천장에다가 네.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네. 그게 적발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김정일 열차를 폭발시킬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조작이 돼가지고 아하. 김정일 암살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암살 리스트 저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사람이 죽자마자 이틀 만에 어떻게 암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대발언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겠습니까? 뭔가 그렇죠. 전부 다 보위부가 저런 증거를 적발해야만 자기가 진급도 하고 포상도 네. 받으니까 조작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생색내기죠. 생색내기고 뭔가 한다는 걸 드러내는 건데 지난번에 한 탈북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군부대에 가면은 김정일이가 왔답니다. 네. 저도 그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 오시면요. 네. 저 6번에 근무했는데 장군들 총 다 반납하거든요. 아, 혹시나 우리나라도 있는 그렇습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모든 영관 장교들이 총을 다 반납하고 실탄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 사람은 연대장이었다는데 지휘관이었답니다. 그래서 경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띠를 메고 행사장으로 걸어 나가다가 이게 풀어졌대요. 아, 그래서 그걸 주술려고 하는 순간에 벌집이 됐답니다. 아이고. 이게 그만큼 이제 그건 실제로 그런 거는 절대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저 북한이 뭔가 하면은 북한이 의외로 그 1호 동지에 대한 경호는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네. 그걸 생색내는 게 매우 많고 그다음에 지금 VX 가스로 김정남을 죽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와 유사한 게 생기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깔고 하는 거죠. 사실 국가의 지도자가 움직이는데 그 동선이 공개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북한 주민들이 암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 정보가 새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한꺼번에 쓴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어떤 수단입니까? 제일 많은 거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습니다. 승용차를 가장 많고.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일성, 김정일하고 다른 것은 비행기도 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열차도 이제 김정일이가 제일 주로 이용을 했죠. 열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네. 거기부터는 하늘에서 위성으로 추적을 못하도록 그 현지에 있는 저는 버스 같은 저런 걸 타게 되면 네. 저기 김정은이가 탔다 상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걸 타든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 간부들의 자동차를 바꿔 타든가 이렇게 아하. 해서 자기 동선을 이렇게 노출을 차단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건의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북한을 보면서 우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암살 리스트 저런 게 나왔는데 저는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나온 거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저쪽 사람들, 반대편 사람들 네. 물어보면은 지난 좀 진보적인 정부에서 많이 지원받았던 사람들, 문화인들의 리스트지, 특별히 누구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기소가 됐는데 지금 북한이 저런 암살 리스트라고 해서 죄를 씌우는 것처럼 네. 남북에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행을 누가 하십니까? 황교안 대행이 하시죠. 네네. 황 대행께서 지금 대통령 대행이니까 네. 방탄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사양하고 있답니다. 네. 저는 지금 선거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네. 이젠 어떤 겸양보다가도 네.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좀 대통령 방탄차를 타고 다니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좀 건의를 이 시간을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북한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우리 북한을 보면서 황교안 우리도 권한 대행의 안전을 지금 우려하는 의견을 또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북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일의 경우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그래서 주로 기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동할 때 가능한 모든 경호 시스템을 풀 가동했다면서요. 어느 정도 정말 치밀한 경호 시스템을 가동한 겁니까?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그림이 나왔죠. 제일 근접 경호죠. 네. 근접 경호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선 3선에는 허위총국 경호도 있고, 네. 허위총국이 군단 병력입니다. 왜 그렇게 만나면 북한의 각 지역에 특각이 있고, 특각을 네. 다 지키는 그 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군단 병력이고, 그 다음에 4선에는 네. 국가안전 보위성 행사과가 지키고, 그 다음에 5선에는 우리랑 경찰이죠. 경찰 행사과가 지키고, 그다음에 6선에는 일반 경찰이 지키고 해서 6선 경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6겹이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국가 원수급의 경호와 비교할 때 굉장히 더 심한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거의 손도 소독을 해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그 전날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도 잠깐 사이에도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감기 걸린 사람을 이렇게 배척을 하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경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경호를 하고 있군요.